국방부는 어제 북한의 사격 이후 추가 도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오후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 사진이 입수가 됐는데요. 국방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황혜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무인 항공기 사진을 입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 항공기 한 대가 백령도 교회 근처에서 어제 발견됐는데요. 그 무인 항공기의 모습을 저희 YTN이 지금 현재 입수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 추락할 당시에 무인 항공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백령도에 있는 한 교회 근처에서 발견된 이 무인 항공기는 하늘색을 띠고 있습니다. 흰색 구름 무늬도 더 씌어져 있는데요. 현재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날개 부분이 지금 떨어져 나간 모습입니다. 길이는 한 1m에서 2m 사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무인 항공기는 사곶교회라는 곳 근처 도로 주변에 추락했으며 날개 한쪽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오후 4시쯤 주민의 신고로 백령도 사곶리 교회 근처에서 이 무인 항공기 한 대를 수거해 정밀 감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과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대공 용의점 등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당국은 수거된 무인 항공기를 상대로 추락 시점 등을 파악하며 비행체의 정확한 용도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무인 항공기는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수거된 비행체, 그때도 무인 항공기로 추정이 됐는데요. 비행체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국적 불명의 무인 항공기가 백령도에서 발견된 경위에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황혜경 기자. 네, 추락한 무인 항공기 사진을 조금 전에 화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진상으로는 크기나 모양이 좀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저희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길이나 형태 등은 좀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이나 정보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길이는 1m에서 2m 사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발견됐을 당시에는 이 날개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파주에서 발견됐던 무인 항공기에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무인기와는 달리 하늘색의 흰색 구름 무늬가 더 씌워져 위장 용도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백령도에서 발견된 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색의 흰색 구름 무늬를 더 씌워서 어떤 대공 용의점이 있지는 않은지 군 당국이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 파주에서 발견됐던 무인 항공기도 소형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는데요. 지금 이 항공기의 경우도 내부에 사진상으로 봤을 때 내부에 회로라든지 선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소형 카메라가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장치가 달려 있는지는 군과 정보당국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심은 이 무인 항공기를 과연 누가 만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그렇습니다. 궁금한데요. 어떻게 군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무인 항공기가 발견된 시점이 오후 4시쯤입니다. 또 백령도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대공 용의점이 있을 것으로 상당히 추정이 되는 근거인데요. 그 이유는 어제 북한군이 3시 반까지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특히 백령도 동북 해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사격을 벌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4시쯤에 이 추락한 무인 항공기가 발견됨으로써 이 항공기가 혹시나 북한 쪽에서 어떤 백령도 인근 지역을 탐색하기 위한 용도로 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군과 정보당국도 그런 대공 용의점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지금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발견된 시점을 봤을 때 뭐 대공 용의점을 전혀 지금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인데요. 앞서서 이제 황혜경 기자가 모양이나 크기를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당초에 이제 동호인의 무인기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점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추락한 무인 항공기는 삼각형 모양으로 군의 스텔스 형태를 본떴다고 알려졌었습니다. 당시 그 파주 야선에서 발견됐던 그 무인 항공기가 그러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입수한 사진에서도 보면 날개가 부러져 있긴 하지만 그 비행체의 모양이고 또 길이는 한 1m에서 2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하늘색에 흰색 구름 무늬를 덧씌워서 마치 하늘 모양으로 덧씌워서 위장하려고 했다는 점 등이 동호인들이 그 사용하는 어떤 무인 항공기와는 좀 차이가 있는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소형 항공기, 소형 카메라가 장착됐는지 여부가 지금 관심인데요. 만약에 소형 카메라가 장착이 됐다면 그 카메라가 어떤 지역들을 주로 촬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온다면 대공 영위점 부분을 상당히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문의 무인기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백령도를 직접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제 북한이 포격 훈련을 한 이후에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평시 상태로 돌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포탄 500여 발을 서해 NLL 주변에 쏟아부은 북한은 오늘은 평시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동해안 지역에 조업 금지가 설정돼 있다는 소식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해안포가 다시 동굴 진지로 들어갔고 방사포를 실은 이동형 차량이나 함정도 어제 사격 직후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핵실험을 하려면 갱도 인근에 추가 설비나 장치 등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를 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항행경보 금지, 경보 설정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국제해사기구에 공식적으로 설정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미사일 발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산속에 그 수평 갱도를 뚫어서 거기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다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나 현재로서 진짜 정말 핵실험을 하려면 추가로 여러 가지 계기라든지 폭발 장치 등을 갖다 놓아야 하는데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군 당국은 오는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이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전히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중앙조선통신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담당 기관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서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이 태양절을 전후해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황희경입니다.